이번 시간에는 복지경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것일까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라든지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 수단으로 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전달 교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 쉐어한다는 거죠. 쉐어한다는 나누다의 뜻을 갖고 있고, 바로 이런 커뮤니케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자신의 덕, 신이 갖고 있는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뜨거운 열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어떤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로 전해지는 따위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는 분열, 나누어서 가지고 또 연결해주는 전도, 전위 이런 뜻을 말하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어떠한 사실, 또 팩트를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생존과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의사표시,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생존과 바람직한, 인간이 생존과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액션과 그러한 표시가, 의사표시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전달하는 거라든지 또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죠. 또는 리액션, 반응하는 것, 이것들을 행하는 두 개의 주체와 그러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교류 작업을 만들어내고 연결하는 매개물을 바로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매개물에는 먼저 무엇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시그널, 신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호가 외부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외치는 것, 그리고 또는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으로 촉구하는 신호, 시그널,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은 의사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교류하고 있는 그러한 매개물이고, 그리고 어떤 걸 표시하기 위한 시그널, 나름대로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전달자가 있고 피전달자의 이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인 접촉으로 행해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또는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하는 익명성의 대중에게 전달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법은 어느 정도 임의적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는 인지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맺어지는 바로 형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인 행위의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직무가 요구하는 개별 인력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발굴이나 채용이나 선발, 훈련, 그리고 재훈련에 대한 부분, 협상에 대한 부분, 또는 자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휘나 감독, 그리고 위탁이나 보상이나 또는 이동이나 승진, 해고나 퇴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인사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작업의 조직에서는 바로 노동조합이 종업원들을 대표하고
관리자들은 이 조합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사 간의 단체 협약 관계를 노사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사 또는 노사 관계 부서에 할당된 책임의 범위가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의 중요한 책임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과 직능 책임제의 조직화된 구조를 고안하고 또 개선하는 것과 쌍방 간 또는 상호 간의 또는 수직적,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수와 특별한 하나의 자질을 필요로 하는 인사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forecasting 또는 나름대로 일기예보라는 뜻도 forecasting이라는 것인데 예견하다 또는 예측한다,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for라고 하는 어떤 앞으로에 대한 casting, 앞으로 예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우리는 forecasting이라고도 하고 마치 언제 비가 올 것이고 언제 눈이 올 것이고 언제 어떤 가뭄이 들 것이라는 걸 예측하는 것이 바로 forecasting이고 일기예보인 것처럼 바로 인사부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입의 일정을 계획하고 또 적절한 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요를 예상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를 분석하여서 기술하고 또는 상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인원 상황을 평가하고 유지하는 것과 신규 모집하고 또는 선발하고 배치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강등, 승진 등을 통해서 요구되는 시기와 부서에 자질 있는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훈련과 개발은 지속적인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 전과 예비 직무 훈련에서부터 관리직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팀 구성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을 교섭하고 또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서 단체 협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책무와 공헌에 대한 금전 또는 비금전적 유인을 나름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일반적인 관리는 조직 전반에 걸쳐 리더십의 적절한 스타일과 전통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회계와 감사, 이러한 연구는 통제를 쉽게 하고 미래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재의 성과와 절차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경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볼 때 이 영역의 몇몇이나 또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나름대로 개별적인 인사부서가 할당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개별적인 인사부서는 배치된 영역에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어떤 임원과 부서는 정책을 만들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다른 임원과 부서는 정책을 연구하고 건의하며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감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 부사장은 나름대로 경영이사회의 임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는 모든 인력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력과 또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인사부서는 스텝 또는 고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활동은 사업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요청한 명기된 기술과 전문 서비스를 추천하고 상담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스텝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인사 스텝은 직무를 분석하고 또 직무 내용을 상술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적 자원인 잠재 종업원을 찾아가고 예비 심사 인터뷰를 행하기도 하고 시험을 관리하기도 하고 등급이나 평가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더 나아가서 종업원을 상담하고 훈련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협약을 교섭하고 불만 해소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과 사고 통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종업원 혜택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조직 구조 개편을 추천하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고 종업원 태도와 사기 조사를 수행하고 때때로 회사 홍보를 포함한 여타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원칙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첫째, 비난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피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파트너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긍정적인 확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칭찬과 북돋움, 그리고 미소나 포옹 같은 친절한 행위 등은 파트너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열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게 해줍니다. 상대방의 관심, 배려, 확언에 의한 파트너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반대로 모욕이나 비난은 파트너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둘째, 논의를 할 때는 당장의 주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파트너의 과거의 실수나 또 태만했던 일을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논쟁을 벌일 때 분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우 명확한 행위에만 국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항상 나를 혼자 내버려둬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어제 당신은 나를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혼자 있게 했어 라고 구체적인 그 팩트, 사실을 말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이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변화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에만 국한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멋대로의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할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의 느낌과 의견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인칭 주어 문장이 다시 말하면 2인칭 주어 문장보다 훨씬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자는 비난의 화살을 파트너에게 꽂아서 당신에게 좋은 반응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도 시끄럽게 하는군 하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한 사회복지 경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휴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작업들을 할 때 특히 복지 경영과 비영리 경영 속에서의 휴먼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의미 있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떠한 직장 내에서의 상황도 볼 수 있고 또 인간과 인간 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다면 인간과 인간 사회 속에서 직장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들을 볼 때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을 원합니까? 라고 할 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사람이 40.7%고 원활하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이 59.3%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